합금철 산업을 우리가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랜스틸 철강산업연구소 유재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합금철 산업의 위기, 해법은 없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합금철 산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손정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합금철은 철강의 조미료 또는 비타민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좀 합금철 산업에 대해 좀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합금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강의 생산 공정이 포스코를 기준으로 한다면, 포스코 같은 고로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선, 제강, 연주, 압연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철강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 합금철은 제선 공정에서 생산된 쇳물을 제강에서 그 스틸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텍스트에서 보시듯이 합금철은 용강에 탈산, 탄류 등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성질을 갖도록 조정하는 철강 생산의 필수 부원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강 제품이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분을 조정하는 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제품을 만들 때 페로니켈 그리고 페로크롬이 들어간 스테인리스를 만들죠. 이렇게 이제 좋은 쇠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용도에 맞는 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합금철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나 좀 사용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떤 쇠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 조각량 대비해서 1.2% 정도가 합금철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연간 한 우리나라에서 한 60에서 80만 톤 수준 이렇게 네, 좀 그 봐야 정도 되겠네요.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주로 만간계 합금철 얘기인데 만간계 합금철이 한 60에서 80만 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그럼 전 세계 규모는 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만간계 합금철을 기준으로 한다면 2,300만 톤에서 한 2,400만 톤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면 좀 요 만간계 합금철은 국내에서 한 어떤 업체들이 좀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DB메탈, 예. 그리고 신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그리고 포스코가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생산 능력 면에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양보다는 확실히 좀 크긴 해 보이네요. 많이 크죠. 많이 크고. 사실 만간계 합금철 같은 경우 수출도 과거에 많이 나갔습니다. 한 30만 톤 정도, 이렇게 33만 톤까지 나간 바가 있죠. 네. 지금 이 업체들이 한 5개 업체 되고, 네, 요게 연간 사용하는 양도 그렇게 많이 줄거나, 사실 국내 조각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안 줄면 사용량 자체도 많이 안 줄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이게 지금.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가동률이 많이 낮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가장 최대 업체인 DB메탈의 경우는 전 세계 한 2위 정도 되는 대형 기업인데 가동률이 20%가 채 안 나오고 있고요. 신팩도 20% 미만이고, 그나마 이제 태경이나 동일산업은 기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40%대.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20% 이하의 생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이제 문제다. 그러니까 원가도 많이 오르고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생산량 자체가 많이 줄고 이랬다는 건 사실 찾는 데가 없다라는 의미일 텐데, 아까 이제 수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출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많이 줄었죠. 그렇게 좀 줄어든 원인은 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봐서는 이제 원가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결국 수출이라는 것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국과 경쟁을 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경쟁을 한다는 네. 의미죠. 근데 이제 33만 톤까지 됐던 수출이 2021년에는 이제 21만 톤, 그리고 작년에는 9만 톤, 올해는 2만 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대비해서는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상태다. 이 얘기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 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품질이 비슷하다. 네. 그러면 결국엔 가격일 텐데 네, 이렇게 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학금철 업계에서는 전기값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전기값이 그 3년 전에, 그러니까 언제 2021년에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한 100원이 조금 안 됐는데 지금은 올해 또 올라와서 182원? 그럼 82%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82, 3%가 올랐고. 근데 경쟁국인 말레이시아나 이제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곳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 발생한 문제다. 그러니까 학금철 제조에서, 그러니까 망간, 광석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전기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 원가에서 뭐 계속 올라서 지금 한 거의 50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원가에서 차지하는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제 경쟁력은 확보하기 어렵고, 그렇죠. 현실적으로 국내에 판매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조강 생산량이 줄고,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가동률을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게 되죠. 그나마 한국 제강사들이, 철강사들이 몇 년 전에 2022년, 2021년부터 학금철 가격이 폭등을 할 때 네네네. 그 수입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 생산에 차질이 있을 때가 있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인해서 그 국산을 최대한 많이 써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 20% 남짓의 이제 가동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영업이익을 확보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 학금철 업체들은 어떤 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 학금철 업체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내부 구조 조정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B메탈이 최대 기업인데 DB메탈이 작년 말에 2023년 말에 그 구조 조정을 아주 세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효과 때문에 이제 올해 간신히 이제 흑자 전환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신팩 메탈도 이제 그 기업 내 구조 조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부적인 구조 조정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이제 경쟁력을 약화시킨 첫 번째 이유가 전기값이기 때문에 이 전기값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인데 이제 수출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안 되고 네, 내수 수요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내수 수요는 사실은 아까 제강사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강사들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수입을 좀 막는 게 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잘 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 자체적인 구조 조정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뭐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깎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 뭐 전기값 문제는 이제 산업계 전반에 사실 상당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죠. 또 전기값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탈한국하는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학금철 메이커들은 전기값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좀 해달라거나 다른 나라 지금 그 경쟁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뭐 인도 노르웨이 뭐 이런 곳에서는 산업용 요금 대비해서 한 30에서 4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한국도 좀 그런 정책을 좀 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 이렇게 전기값을 좀 저렴하게 해준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소비자인 철강 회사들이 사실은 수출이 많은데
수출에서 무역 제재를 좀 당할 수도 있다.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실은 좀 양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학금철 업계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철강회사와 정부가 학금철이 과연 이렇게 이제 경쟁력이 상실된 이유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고 학금철 산업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좀 계속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내버려 두다가는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도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라는 좀 생각도 걱정도 사실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기반 산업이 없이 수입에 의존하게 네, 되는 예.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수출 업체들이 국내 기반 경쟁 업체가 없는 경우에 과연 저렴하게 공급해 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경쟁력이 없는 학금철을 수입해 올 경우에 과연 이 철강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도 과연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기업들이,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이 이제 고급강을 많이 얘기하고 고급강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찾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금철의 사실은 중요성은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철강 업계와 학금철 업계 정부가 학금철에 대한 대안을 좀 진지하게 좀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그 생소한 분야죠. 학금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업계의 위기와 과연 어떻게 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